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군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열혈 청취자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팟빵을 깔아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순위를 올리겠다. 네. 사용법까지 알려드리고. 그러고 그죠? 있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 네. 알토란 속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죠. 있는 거죠. 네, 직접 모시든지 아니면 네. 전화로 땡기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들으면 또 좋잖아요. 상식도 그렇죠. 늘어나고 우리말 지식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알토란 속속 계속 들어보셔야 또 네. 다음번 직접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요령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출제자의 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토란 쏙쏙. 당신의 교양 점수는 과연 몇 점? 지금 도전하세요. 1번.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2번. 원래 이것은 말을 탈 때 신구두의 뒤축에 달려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의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본래의 뜻보다 어떤 일을 더 하려고 촉진하는 힘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3번.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 있는 연한 심을 뜻하는 말로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4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며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혹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쓸모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글자로 된 이 말은 무엇일까요? 5번.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당시 중국의 당나라 태종이 645년 고구려에서 연개 소문이 제27대 임금인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트집 잡아 645년에 고구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 이들은 기세를 몰아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싸움에서 끝내 굴복하고 돌아갔습니다. 당나라군은 이 싸움이 벌어진 이곳의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 공격하려고 50만 명을 동원했으나 되려 고구려군에 빼앗긴 후 겨울의 추위와 부족한 식량에 견디질 못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전체적으로 네. 문제 오늘 쉬워요, 되게. 어머,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몇 좀 개나 쌓기 맞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못 그러면. 맞춰요. 포기입니다, 오늘 문제.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두 분이 아주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틀리고 또 우리 돌빈이 많이 네. 맞추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네. 어디서 겸손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도전해서 누가 더 많이 맞히나 한번 네. 대결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역시 네. 늘 세 개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3개. 네. 자, 아는 1번부터 건데 한번, 저기 안 네. 되는 그런 것도 1번부터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뭐 이걸 네. 네. 기지개. 네. 네, 1번은 정답. 굉장히 쉬웠죠. 네, 네, 쉬웠습니다. 피곤할 때 몸을 네.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예요? 아니면 우리 토박이 말이에요? 토박이 말이더라고. 그 사전에서는 토박이 말로 나와요. 무지개 개자가 무지개에서는 개자가 아니라 지게. 지게, 아, 네. 지게문이죠. 네. 그 어이죠, 여기는. 네, 그 아니에요. 말씀하실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게문. 네. 네. 그러니까 이 이 개자와 등짐, 그 개자는- 짐을 싣는 그 지게하고 다릅니다. 아, 네. 지게. 네. 네. 지게.
네. 기지개도 네. 같은 지개인데 네. 예, 개 왈왈개 개 짖는 소리 할 때 네, 개. 네. 근데 이거 그럼 기지개가 기와 지개의 합성 같지는 않은데 또 이게 뭘까? 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 언젠가 한번 알아내기 어려워. 네, 우리 토박이 말 그 바라기 하시는 분한테도 한번 여쭤볼 만한 그런 말인 것 굉장히 같아요. 당황하실 거예요. 그럴지도 이거 모르죠. 물어보면 또. 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여기에 뭔가 귀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지개를 어디에요? 켠다. 네, 그러니까 기지개를 편다나 한다 뭐 네. 이런 말이 아니라 켠다. 네, 이 켠다에 뭔가 도움말이 들어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지개를 찾아볼 왜 만할 것 기지개라고 같아요. 하는가. 네, 여기 뭔가 관계 있지 않아 싶어요. 네, 오늘 이 말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켠다? 네, 그래요? 그게 켜다? 제가 찾았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건 관용적 표현에 나오고요. 네. 기지개 하다라는 음. 동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지개 하다. 이런 말이 기지개 있더라고요. 하다도 쓰긴 쓰는 네, 말이죠. 그런 말이 기지개 있는데 하다. 우리가 잘 안 쓰고 기지개 켜다라고를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켜다라는 말은 주로 악기를 활로 네, 켠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활을 켜다. 예. 이거하고 뭔가 관계 있지 않을까. 네. 그 활과 기지개라는 어떤 악기 네. 비슷한 모양의 그런 악기 비슷한 사람 몸을 이렇게 했을 때 네. 이것이 뭔가 활로 악기를 이렇게 삑삑삑 하는 네. 갈빗대를 이렇게 활로 이렇게 써는 듯한 켜는 네. 그런 모습하고 관계 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죠. 네, 앞으로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런 말인 것 그건 같습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네, 네. 2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 문제 뭐였죠? 원래 이것은 말을 탈 때 신 아, 구두. 예, 예. 그러니까 박차, 말을 박차. 탄 사람 뒤에 네. 신발 뒤쪽에 네. 톡 튀어나오게 뭔가를 박차? 달아놓은 거 그거, 있습니다. 예? 뭐야? 박차. 박차를 가다. 네, 박차. 저 네. 채찍. 네. 그 앞에 신 문제를 구두의 그렇죠. 뒤축. 정확히 네. 못 듣고 탈 때 신은 아. 구두의 아유, 네. 창인가요? 자세히 듣게 해줄 걸 그랬군요. 네. 창인가요? 네, 제가 신은 구두라고 해야 되는데 신구두라고 자꾸만 말을 해서 조금 음. 어쨌든 그 신발의 뒤축에 달렸는데 이게 원래는요. 네. 네, 정답은 박차입니다. 네. 박차.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어디에 박차를 가한다 하는 말은 네. 원래가 말의 배에 박차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그걸 그 배에 그 사람이 차면 찔려서, 예. 네, 놀라가지고 정말 뛰어나가는 잔인한 거죠. 뾰족뾰족하게 한 거 가지고 네, 네. 그걸 이렇게 배를 갖다가 네. 찔러대는 거지. 네, 톱니 모양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는데요. 예,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카우보이들이 그 네, 뒷굽에 네. 그창 돌면서 네, 네, 소리 네. 내면서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아, 그것도 돌렸군요. 그게 바로 전 저- 돌린 건 그까진 잘 몰랐는데. 돌린 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뭐 카우보이만 쓰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쪽 동양에서 네. 다 동양에 하던 다 거죠. 썼죠. 누구나 다. 네. 거기서 그래서- 챙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촉진을 할 때 네. 더 열심히 혹은 더 진취적으로 나가게 할 때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이 박차도 한자 말인가요? 아니면 또 토박이 네, 말인가요? 한자 또- 말입니다. 궁금하네요. 네. 박차. 칠박. 우리 음악에서 박자라고 있죠. 네네네. 그 박자하고 박이 같은 한자더라고요. 칠박자에 수레바퀴 차 혹은 수레바퀴 우리 차. 차라고 할 때 쓰는 자동차 할 때 네. 쓰는 그 차입니다. 어. 네, 그 박차고 이게 그 말의 복부를 툭툭 차서 뭐 뛰게 한다거나 뭐 어떻게 조정을 할 때 주로 쓰는데요. 네. 그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톱니 활차라고 얘기하는 그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동물 애호라는 네. 요즘 동물권 높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특히 이제 동물한테 네. 고통을 가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권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는 네. 그렇게 뾰족한 거는 사용하지 않고 끝이 둥글게 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사실 그 경마할 때도 이 필요하죠. 네, 네, 경마 마사회 이런 데서 네, 네. 그렇죠. 네. 레츠런 파크. 대추런 방금. 우리가 막아내긴 했지만 레츠런 파크 네. 역 이름은 우리가 막아냈지만 나갔지만 말은 그 공원 경마공원은 레츠런 레츠런 파크로 파크.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이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3군데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3번. 네. 3번도 3번인지 모르겠어요. 아실 수 다시 있는 한번 문제 주세요. 다시 한번.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 있는 연한 심. 원래는 그걸 가리키는 말인데 네.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 핵심
이런 걸 가리키는 말, 비유하는 말로 이제 바꾸어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 이걸 무엇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당연히 무엇에 알만한 뭐야? 말인데 무엇에? 아니요,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 아, 음, 한자인가요? 알만한 세 글자입니다. 말인데, 세 글자요? 네. 알맹이? 복판도 아니고 한복판? 한복판도 아니고 아니 뭐라고 했지? 약간 알맹이와는 뭔가 소리의 끝이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개? 아니 질갱이, 정갱이. 야, 요게 핵심이야. 이 말을 핵심이 아닌 요게 고갱이 네, 아. 맞습니다. 고갱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네. 아 고갱이가 근데 가운데 그런 뜻이었나? 그런 원래는 뜻이.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 연한 심, 그 배추에도 보면 가장 그 안쪽에 있는 게 보면 연하고 그 뭔가 속살 같은 그런 게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배추의 그 안쪽에 있는 거를 고갱이라고 한 거지. 네. 그 가운데 그 배추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배추도 푸른 잎이 있으면 그 가운데가 좀 약간 흰 빛을 띠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잎 그거를- 하나하나? 잎 하나하나마다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고갱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서 아, 그게 아니고 생각을 못했어요. 겉잎은 떼고 안쪽에 그 배추가 바깥에 파란색 말고 안쪽에 보면 네. 노란색에 네. 연하게 되어 있는 알갱이, 부분 알갱이. 아, 있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걸 네. 고갱이라고 네. 하는 건 아는데 네. 지금 문제는 그게 그런데 아니었는데? 그건 이제 배추의 연한 속살을 고갱이라고 하면서 그걸 네. 고갱이 김치라고도 그걸 가지고서 담았던 겉절이식으로 기억이 담았던 네. 것도 그렇죠. 고갱이 네. 김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원래는 풀이나 나무에서 줄기 한가운데 연하게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사물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그걸 이제 아예 그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고갱이는 사실 우리 옛날에 순하고 그 교과서에 다르구나. 나오던 네. 시에서 나왔던 말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이 고갱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배울 때는 네. 조금 아까 그 배추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알맹이의 중심에 있는 네. 그런 걸 우린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제가 계속 제가 계속 안 제가 했어요. 계속 그 귀뜸을 네, 귀뜸을 줬잖아요. 줬기 때문에 알맹이와 맞힌 비슷하다 뭐 네, 이러면서 네.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하지만 듣고 나면 누구나 아 그 말 하는 근데 말이죠. 이게 그 뜻에 대한 이해가 네. 달랐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예. 완전히 달랐어. 그게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순 이거 혹시 가온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가오는 네. 아니 말에 사물의 말에- 중심이 되는 부분, 어, 네, 그 핵심. 말의 저기로 따지면 가온하고 딱 맞는 네, 맞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인 식물의 한 가운데 있는 그거는 네. 이제 식물 네. 얘기는 제가 이제 잘 네. 몰라서 네, 원래 처음엔 그 뜻이었다고 합니다. 고갱이. 그것을 이제 점점 이렇게 뜻이 확장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의외 뜻밖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문제도 볼까요? 생각 안 나요. 4번은. 저번 진짜. 아니, 한 문제 풀고 나면 앞 문제는 잊어버리고 세 아니, 문제에 우리의- 집중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원래. 단위 기억 용량이 그 정도가 네. 안 4번 돼. 뭐죠? 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4번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며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쓸모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조금 뜻은 다른데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하지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뜻인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네. 중도. 회색주의자 뭐. 네, 세 글자로 된 이 말. 아, 세 글자예요. 네, 이게 놀이 들으면 놀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놀이할 때도 이렇게 꼭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좀 비난할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아니, 거예요. 뭘까? 이 정말 아이고 이거 뭐 좀 도움만 하나 더 주시죠. 도움말 하나 더요. 네, 뭐좀 줘봐요. 우리 음. 그러니까 한자말이 아니기도 하면서 한자말이기도 해요. 아이씨. 중간쯤에 있다. 중간에 중도에? 있는. 그런데 이게 우리말처럼 되었어요. 아, 가리키는 사람 뭐 붙으면서 야,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이 그래요? 네. 막 쓸모없는 사람 막 여러 사람 막 낮잡아 부를 때 이 죽쟁이. 말이 들어갑니다. 저도 아까 축정의 생각은 했는데 네. 사람 가리킬 때 이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네네. 쭉쟁이는 겉에 껍질, 쓸모없는 껍질 같은 걸 껍질만 말한다면 남아 있는 걸 이제 네. 축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어로 도대체. 시작합니다. 어리버리도 아니고. 네, 세 사음절이라고 글자. 세 글자. 그러게요. 네, 어. 어수룩?
아니 아니. 뭐 한 이 사람이니까 이로 끝나죠. 어리- 예, 한 글자 빼고 지금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이 어벙이도 아니고. 제가 어이. 드린 말씀 드렸던 얼간이 귀뜸 얼간이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네, 그 이게 중에서 어중이구나. 어중이 어중이. 어중이. 네. 만세 네. 두 개 가르쳐 주니까 하나 안 왔네 하는 거죠. 세상에. 어중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중이. 어중이가 이 현재는 우리말 토박이 말처럼 되어 있어요. 네. 사전에도 보면 근데 한자가 중자 안 가운데 나와요. 중자인가 보군요. 근데 어중이라는 한자 네. 말이 있답니다. 어. 그래서 오. 어중 중간에 위치한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어중이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그 말에 이를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뭐 좀 더 연구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말의 흔적을 찾아가봐야 알 것 있을 수 같고요. 있겠네요. 어중. 네. 어중이 어중. 뭐 가운데가 어조사 어자 뭐 이렇게 쓰나 보죠. 그래서 근데 어중이 우리 사전에는 한자는 안 대충. 올라가 있어요. 네. 네. 어중간하다도 뭐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중이 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근데 거죠. 저는 되게 말빛이 좋은데 어중이 말빛이 좋은가요? 정감이 딱 가요. 따뜻한 느낌. 저만 좀 독특한 좀 이상하네요. 그분이 네. 독특하니까 늘 네. 그런 네.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 자기 네.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중이 좋아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양쪽에 어떤 뭔가 어느 한쪽으로 했을 때 뭔가 치우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네. 뭘 잘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기계적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 조금 얄밉기도 하고 아, 그렇죠. 서양에서는 그런 걸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거지 그게 조금 중간에 있는 건 다른가요?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살면서 네, 모든 것에서 이렇게 딱 늘 중간에 있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삶의 궤적 전체를 볼 때 네, 평균을 내볼 때 내가 요쪽으로 20번, 요쪽으로 왼쪽으로 20번, 오른쪽 20번 이렇게 하면 평균 내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리가 네. 많이 필요하신 왔다 거잖아요. 이렇게 문어발.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발 가지고 안 되니까 네. 8발로.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문제를 맞히는 과정에서 돌비님이 어중이 떠중이 말씀하셨잖아요. 떠중이가 누구예요?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에게 중을 얘기하나 떠돌아다니는 중인가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네네. 그 어중이 떠중이는 아마 그 말을 그 같은 말로 이렇게 따라하다가 이렇게 네네. 만들어진 말인 것 같다라고들 이렇게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음. 이 말뜻은 어중이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 그래? 떠주기도 아. 있는데 말뜻이 있어요? 아니요. 떠중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중이 네. 떠중이가 하나의 단어로 올라가 아, 있어요. 그렇죠. 어중이도- 개나 소나죠. 네, 어중이도 올라가 있고 어중이 떠중이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떠중이는 따로 없습니다. 있지는 않고. 네, 어중이 떠중이는 여러 방면에서 모여든 탐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틀어 낮잡아 이르는 그러게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다지 쓸모가 있지 않은 뭐 그렇죠. 탐탁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있는 이런 상태일 때 어중이 떠중이 이런 말을 제가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낮잡아 볼 때 개나 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문 용어 은어로 이야기하면 광화문 거지들. 무슨 얘기예요? 아무 그런 그러니까 역시 돌비님은 네. 돌발적이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상상력은 뛰어나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네. 되는군요. 네. 좋은 창의성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요거 사실 아까는 제가 문제 좀 길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냈을 때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많이 길었거든요. 귀뜸을 원래 우리 드리려고.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그랬던 건데. 네, 그렇죠. 그죠? 자, 정답은 양만춘 양만춘 장군이 있던 장군이 안시성. 있었던 안시성 전투. 맞죠? 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안시성 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곳은 안시성. 안시성. 네, 네. 맞습니다. 그 안시성 싸움 이러면 훨씬 더 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많이들 영화도 외웠죠. 영화 드라마 되게 많이 나왔죠. 나왔어요? 아, 그래요? 흑벽 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기억나는데 영화는 제가 몰랐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게 드라마 나왔죠? 이거 뭐 옛날에 저기 네. 뭐야 연개소문 네네. 거기서도 나왔었고 예전에 사극을 좀 많이 사국에 보셨군요. KBS 드라마 이런 데서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네. 그때 연개소문? 예. 그 유동근 씨 아니에요? 유동근. 네. 네. 아주 오래전 드라마인데. 옛날 거예요. 옛날 거죠. 네, 역시 왜냐하면 옛날 안시성 싸움 분들. 자체가 640 몇 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시성 싸움의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네. 양만춘 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장군 그렇죠.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곳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안시성? 네.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 동북 삼성 있는 쪽 아니에요? 지금의 위치로 말하자면 네. 만주 쪽 그러니까 만주 네. 쪽이 동북 삼성 네. 중국에 그쪽에 뭐 길림성이나 뭐 네네. 이런 근처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옛날에 들어봤는데. 지금의 북한 지도 우리 지도에서 나오는 데보다 훨씬 더 중국 쪽으로 가는 아유 거예요. 당연하죠. 만주 그거는. 네. 두만강 그 윗 오른쪽 꽤 많이 왼쪽 가는 편에 것 풍령강성, 있습니다. 길림성 또 하나 네. 무슨 성을 우리가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 어디 네. 아니었을까요? 네, 그쪽 지역인데 정확한 지역은 네.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어 어느 지역쯤이라고 보통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기 성곽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은가 보네요. 네. 근데 이때 안시성 싸움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성주가 양만춘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 그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약 10만 명 정도가 있었고 고구려 영지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당태종이 아니 뭐야 뭐 영유왕을 죽이고서 뭐 연개소문이 했다고 이러면서 트집을 잡아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안시성은 사실 연개소문에게도 굴복하지 않고서 있었던 곳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그쪽 자치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성주가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게 잘 되었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흑벽을 쌓았던 것도 처음에는 그 당태종이 한 10만 대군을 이끌고 딱 왔는데 예. 나중에 이 안시성을 이렇게 함락을 못 하고서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거기서 그냥 거기서 완전 발 묶였죠. 네. 발을 묶였는데 처음에는 그 고구려 그 중앙에서 군대를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습게 싸우다가 이 고구려군이 패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곳을 끝내 함락하리라 하던 당태종이 이 50만 명을 동원을 해서 흑벽을 쌓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흑벽을 쌓은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네. 아마 산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산을 만드는 그게 흑벽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는데 흑산을 성벽보다도 더 그렇죠. 높게 쌓겠다. 쌓겠다고 해서 네. 올리다가 네. 그게 무너졌던가. 네,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그 무너지는 바람에 난리 난 상태에서 또 안시성 네. 그 병력들이 네네.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잘 공격하고 아시는군요. 뭐 그랬던 드라마에 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영향이 아주 어차피 상상이죠. 저는 크군요.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옳다구나 이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영화가 곧 곧? 개봉이 된답니다. 안시성이라는 제목으로. 괜찮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저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문제를 준비한 게 아니라 문제를 준비하고서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추석쯤 나오겠네요. 한가위 때. 그렇게 빨리는 아닐 것 같은데. 추석 그래요? 전에 아마 그래요? 네,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니, 뭔가 추석- 모든 영화들이 추석 전에 그렇죠. 대목인데. 곧 개봉한다는 걸 그렇게 하겠네요. 네,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 사극 영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산을 무너뜨렸는지 자세히 개미인지 이걸 봐야 되겠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싱크홀 아닐까 싶어요. 땅꺼짐 현상이. 흙꺼짐? 네, 흙꺼짐이 생기지 않았나. 네. 흑마기 공사가 흑마기 잘못된 공사가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게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말씀드렸죠. 세부 막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수대인가요? 예, 음수대라고 하나? 평소에 우리가? 이게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말이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메뉴에는 이제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드링킹 워터. 그리고 반갑게도 바로 아래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 예.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죠. 예,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한자로 음용수, 맨 밑에 일본어로 노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두 번째예요. 영어 바로 아래.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세부 많이 가니까 그쪽 사람들도 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를 두 번째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우리는 평소에 이걸 뭐라고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리고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히 적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전에 그냥 식수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 같네요. 식수. 어떤 분은 마실 수 있는 물 이렇게 길게는 안 적어놨던 것 같아요. 마실 물은 어떨까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먹는 물, 마시는 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것도 있어요. 괄호 열고 목마르면 괄호 닫고 드셈. 예, 이것도 아주 참 좋긴 좋네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음수대라 그랬나요? 아까 이제 한자로 음용수라고 써 있는 거 그런 말도 쓰는 것 같긴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마시는 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일단 이것도 궁금하고 예 혹시 이 좋은 말이 떠오르시면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구였습니다.